대출은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은행에 가기 전에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이런 상품이 나한테 적합하구나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을 살 때 대출 끼지 않고 내 생돈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대다수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하실 텐데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스트레스 받는데 뭔 대출이 이렇게나 많은지 정보를 찾는 것도 일입니다. 이런 걸 좀 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는 대출을 알아보려 하니 답답하기도 해서 무작정 은행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가게 되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출 상품을 소개해주고 이것저것 비교해주면서 1:1 맞춤 서비스 상담을 받길 바라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대출을 받으러 은행 가게 되면 대출 승인이 나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만 듣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출 상담을 해주는 은행원들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시간을 주지도 취급하고 있는 대출 상품 전부를 꿰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고객들이 제출한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차질 없이 대출 진행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품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자세하게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어떤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3개 상품 중에 가장 많이 찾아보는 대출인데요. 그래서인지 대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대출 한도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가장 먼저 디딤돌 대출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세대원 구성이 어떻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와 소득 기준, 우대금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KB 시세 5억 원 이하 주택을 LTV 70%까지 대출을 허용해주는 상품인데요. 단 LTV 70%를 충족하더라도 최대 한도 2억 5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게 흠입니다. 하지만 최대 한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보금자리론과 결합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역시 디딤돌 대출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보다 연소득, 주택 구입 가격, 대출 상한액이 높아 보통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대출입니다. 무엇보다도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은 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인데요. 소득이 적어서 은행 DSR 한도가 낮은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상품입니다. 앞서 말했던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결합하여 낮은 금리로 최대 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대출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로 최대 한도 2억 5천만 원을 채운 뒤 나머지 1억 원의 한도를 보금자리론으로 채우면 좀 더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도 충족되시기 때문에 한도가 조금 모자라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낮은 금리로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금자리론만으로 3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겠지만 디딤돌 대출 금리가 워낙 저렴하기에 이 금리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겠죠. 마지막 3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 상품은 지역, 집값 상관없이 무조건 LTV 80%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LTV 우대를 많이 받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보다 10% 더 우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 가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대출의 최대 한도는 6억 원으로 LTV 80%, DTI 60%, DSR 40%를 충족한다면 어떤 지역이든 얼마든 간에 따지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에 13억짜리 집을 매수할 계획이 있는데 단순히 LTV 80%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13억에 대한 80%인 10억 4천만 원 중에 최대 한도 6억 원을 받을 수 있지만 DSR 40% 규제 때문에 한도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 만약 연봉 5천만 원인 외벌이 가장이 다른 대출 없이 30년 만기 금리 4%로 주담대를 받는다면 그는 3억 3천만 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되죠. 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DSR이라는 높은 금융 규제를 넘지 못하고 약 3억 3천만 원만 대출받는데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은 현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 힘든 신혼부부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데요. DSR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부부 모두 한 번도 집을 매수한 이력이 없고 거기에 더해 맞벌이라면 둘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어 크게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애 최초 대출은 지금 당장 실거주 마련뿐만 아니라 전세를 끼고 미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잠실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할 경우 20억의 80% 해당하는 금액은 16억이죠. 근데 현대 전세가가 한 12억이야. 생애 최초 LTV 80%인 16억에서 현재 전세가 12억을 빼면 4억이 남죠. 이 4억을 생애 최초 대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LTV 80%를 충족하면서 최대 한도 대출 금액인 6억 원에도 해당되니까 남은 차액인 4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내 종잣돈 4억만으로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생애 최초를 받는 경우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줄 알고 요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꽤 유용한 전략입니다. 여러분들도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 저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어 너무 아까워 죽겠습니다. 오늘은 예비 1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에게 부합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 꼭 한번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출은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다르고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증식 속도가 현저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출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무작정 대출을 최대로 받아야지 같은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나의 소득에 맞게 계획을 잘 짜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